오늘은 그 질문이 안 나오는데 좋아하는 걸 할까요? 잘하는 일을 할까요? 맨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. 상관없어. 돈 버는 일을 해야 돼. 내 스스로가 존재해내줘야 돼, 이 세상에서.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돼.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. 대표님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이 사업가셨어요? 아니면 부모님이 사업가세요? 근데 저는 그런 말 들을 때 좀 가끔 웃음이 나요. 제가요? 제가 어떻게 사업을 해요? 저는 너무너무 평범하게 직장 다닐 줄 알았고 직장인이었었죠. 저는 뭐 딱히 할 줄 아는 게 없고요. 공부도 잘 못했고 좋은 대학도 못 나왔고 주변에 정말 사돈의 8촌을 찾아도 사업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. 그런 제가 어떻게 사업을 할 줄 알았겠어요. 근데 가끔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?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제가 사업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러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. 그래서 원래부터 사업했나? 이런 거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뼛속까지 직장인이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. 근데 제가 진짜 많이 해봤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뭐 학벌이 좋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처럼 번듯하게 직장에 취업하거나 좋은 회사도 못 다녔고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막 늘 돈은 너무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. 왜냐면 너무 가난하게 커가지고 늘 돈이 많이 벌고 싶었어서 젊었을 땐 약간 자격지심도 많고 사회에 불만이 많은 20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진짜 아르바이트 많이 했었거든요. 제가 제일 처음 해본 아르바이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끝나고 저는 전북 고창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었는데 수영 물류창고가 있었어요. 근데 거기에 이제 김 같은 거 많이 이제 나가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제가 알바한 게 막 김 포장하고 그냥 박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발주소 들어오고 이런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지금처럼 택배가 많이 없어가지고 막 용달차 아저씨들이 막 송장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여기저기서 많이 사갔거든요. 그래서 저 그런 거 맨날 정리하고 포장하고 이런 거 했었고요.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는 정말 한 번도 알바를 쉬지 않고 했는데 뭐 고깃집, 호프집 이런 데서 서빙하고 설거지하는 거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막 주말에는 막 2탕씩 하고 이때 또 시급이 1200원? 이때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정말 이걸로 막 등록금 벌기도 어려웠었어서 나중에는 이제 막 대학은 얼추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 영업직 뽑는 회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. 그래서 막 제가 뭐 학습지 영업회사 지금은 뭐 어딜까요? 빨간펜 같은 걸려나? 아이템플 같은 거 있으려나? 그런 데서 영업집이면 집집마다 막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애 있는 집 같으면 들어가가지고 학습지 하세요. 막 이런 거 가르치다 영업하면 그건 조금 월급을 많이 줘가지고 그런 일 했었고 뭐 제약회사 물류창고 같은 데서 정리하는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 남들이 흔히 말하는 허드렛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밖에 못 해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알바도 많이 하고 직장도 다녔지만 어떤 전문성이 길러지지도 않았고 제가 뭐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제 전공 계열로 어떤 커리어가 쌓여지거나 기술 같은 게 막 계속 쌓이지 않는 그래서 정말 좋은 직장도 없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사업으로 연결될 만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. 근데 이제 막연하게 나 어쩌면 물건을 사다가 파는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진짜 너무 막연하게 근거 없이. 근데 주변에 전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게 제일 좀 쉬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하나라도 가져다가 팔아볼까 하고 마음만 먹었지 막상 장사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장사하는 법도 모르는 거죠. 지금처럼 그때는 막 동영상으로 누가 장사하는 거 가르쳐 주거나 뭐 이커머스 가르쳐 주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마음은 먹었지만 뭘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장사라도 해볼까 하고 마음 먹고 나니까 그럼 그 다음 문제가 또 발생하더라고요. 뭘 팔지? 근데 뭐 다들 알잖아요. 물건을 팔아보려고 해도 제가 뭐 영업직으로 뭐 학습지 영업도 해봤지만 영업이라는 게
뭐 그 아이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팔 수 있는 건데 막상 뭐 팔지도 모르는데 이 아이템도 어떻게 선정하지? 어떻게 선정해 누군가를 어떻게 설득해서 팔 수가 있지?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마도 장사해야지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막상 그 아이템 선정을 하지 못해서 또 몇 년을 그냥 약간 좀비 같은 직장인 생활을 또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어느 날 회사 퇴근길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뭘 사고 있지, 지금 이 시점에? 그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드니까, 당장, 막 그때는 퇴근길에 아마 지하철역에, 장사하는 데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서, 지하철 내려가지고 막 좌판 깔려진 데 막 가가지고 뭐 사는지 막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질문이 딱 들었던 그 날로부터 제가 좀 생각하는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퇴근하면 항상 2시간, 3시간씩 이 동네, 저 동네 막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많은 동네, 다가구만 있는 동네,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동네, 지하철역이 없는 동네, 대학가 근처, 아니면 강남이나 홍대 같은 번화가 근처 이런데 모든 가게를 갔던 게 아니라 그 근처에 무조건 마트란 마트는 다 다녀본 것 같아요. 저는 마트에 물건이 좀 많아 보여서 마트를 찝어서 마트만 다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계산대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제품을 카트에 넣고 다니는지 보고 또 어떤 제품을 반복해서 사고 한 번에 대충 얼마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는지를 계산대 앞에서 계속 관찰했던 것 같아요. 그 어떤 브랜드는 꼭 주저 없이 사면서 선택하는데 어떤 브랜드는 또 계산대 앞에서 한두 개씩 빼는지도 제가 좀 보게 됐던 것 같고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보다 보니까 사람이 멍 때리면서 보다 보니까 몇 가지 보이는 게 누구랑 오는지 이런 것도 보이게 되더라고요. 혼자 오는지 가족들이랑 오는지 연인이 오는지 엄마랑 오는지 이런 것도 보고 어떤 옷을 입고 오는지도 보고 그런 옷을 입고 왔을 때 구매대가 커졌는지 아니면 진짜 딱 필요한 것만 사고 갖고 가는 이런 연관관계들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에 따라서도 이 사람이 마트에 체류 시간이 달라지는 것도 보였고 또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정말 필수품보다 살까 말까 하는 것도 한두 개씩 더 사는 것들도 있었다라는 것들이 정말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그런 맥락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거를 6개월 동안 했던 것 같아요.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관찰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사람들이 사는 물건의 패턴들이 보이기 좀 시작하니까 이거 내가 한번 해볼 만 하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아이템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만든 저만의 기준점은 뭐였었냐면 유통기한 길어야겠다. 그리고 나는 소자본으로 시작하고 집에서 시작할 거니까 물건의 부피가 작아야 집에서 놔두고 물건을 팔 수 있겠다라는 게 생겼고 또 이제 반복 구매 주기가 있어야겠다. 그리고 그 주기가 짧으면 좋겠다.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싸지 않아서 내가 초기에 투자금이 적게 드는 상품이면 좋겠다. 이렇게 기준점이 딱 생기고 나니까 아이템이 확 몇 가지로 줄어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 가장 완벽하게 맞았던 게 제 눈에 보였던 게 참치캔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참치캔으로 첫 장사를 시작했어요. 그게 지금 연매출 250억 하는 첫 상품입니다. 사람들이 아마 저도 그랬으니까 똑같이 그런 아이템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. 성공 아이템. 그리고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. 뭘 팔아야 성공해요? 근데 저도 지금도 몰라요. 하지만 진짜 중요했던 건 막 성공해야 될 아이템, 막 거창한 아이템이 아니라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그 문제를 발견할 때 저한테 6개월 동안 단련됐었던 건 문제를 인식하는 눈, 그 다음 그 문제를 발견했던 거, 그리고 그 문제에 맞닥뜨린 사람들이 반복되는 어떤 행동의 패턴을 보게 되고 파악하는 눈,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문제점을
맞닥뜨린 사람들이 어떤 결정으로 상품을 선택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어떤 눈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6개월 동안 제가 그냥 단순하게 마트만 다닌 게 아니라 저한테 없었던 지식, 기술 대신에 그 눈을 만든 것 같아요. 마트 계산대 앞에서 퇴근 후 2-3시간씩. 그러니까 남들은 거기가 그런 역할이 아니면 그런 기능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거기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제 사업의 학교였어요.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. 근데 어떻게 사업을 해? 근데 그거 너무 당연한 생각이에요. 저도 그게 들었었고 그래서 시작하기까지 너무너무 긴 시간이 들었으니까요. 근데 중요했던 건 없는 능력을 억지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가까이 있는 일상을 관찰하고 기회를 발견하는 눈과 생각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저는 참치캔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건데 만약에 정말 내가 학벌도 없고 우리 학연, 지연, 혈연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돈 벌고 싶어. 근데 돈도 없어. 그리고 직장도 좋지가 않아. 그럼 빨리 당장 단돈 10,000원을 가지고라도 장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말하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. 왜냐면 진짜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어서 내 주변, 일상, 내가 다니는 마트, 내가 마트 안 다니면 다이소? 아니면 올리브영? 아니면 집 앞에 자주 가는 채소가게? 이런 데서 내가 스스로 드는 나의 불편함 아니면 친구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 또 어쩔 때는 내가 사러 갔는데 맨날 풀려되는 제품 아니면 다른 사람 장바구니에 꼭 들어가는 물건 이런 것들이 뭔지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.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참치캔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. 특별한 능력 하나도 없어도 돼요. 그냥 나가서 보세요. 그거 하나면 되는 것 같아요. 나가서 정말 관찰하는 거. 그리고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. 사람들이 저거 왜 살까? 나는 안 필요한데. 나는 안 사는데 왜 사람들은 저걸 살까? 왜 항상 사람들은 여기에 사람이 많을까?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 질문들이 하나, 두 개 쌓이면 그 순간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장사거리로 보이는 시각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게 아마 당신의 첫 번째 장사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지금 빨리 다이소 아니면 마트 아니면 편의점이라도 당장 가보세요.